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뭐 단어는 자체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방정식이 뭐야? 등식에 따라서, 등식 포함된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그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쵸? 그래서 뭐 항상 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얘들. 그쵸? 그래서 어떤 X일 때는 참이 되고 어떤 X에 따라서는 거짓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방정식으로 하고, 그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의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근의 공식, 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하는 게 근을 찾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또는 근을 구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은 해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3차, 4차, 뭐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그 뒤에 뭐 삼각 방정식, 뭐 등등, 이런 모든 방정식에서 다 통용되는 겁니다. 모든 방정식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1차 방정식은 이제 x에 관한 1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그치? x에 관한 1차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우리는 x의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자, 1차 방정식일 땐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야. 됐어? 됐어? 이거 꼭 강조를 합니다. 1차일 때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야. x의 개수. x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 자,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좌변에는 x로 우변에는 상수항으로 놔둔 다음에 x의 개수 양변을 나눠서 계산을 한다. 맞죠? 근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a가 0일 때, 형이 아까 뭐라 그랬어? a가 언제 0이 안 된다고? 1차일 때만 0이 안 된다 그랬지. 여기 봐봐. x에 대한 뭐야? 1차야? 방정식이죠? 1차란 말 없잖아. 이때는 a는 따로, a가 0일 땐 따로 봐주셔야 돼. x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떨 때? 방정식일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1차라는 말이 있을 때만 0이 아니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얘는 1차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계속 풀던 그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맞아? 근데 0일 때는, 자, A가 0이면 그럼 또 B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0이 아닌데 얘는 0이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다르죠? 맞아? 그럼 얘네 둘이 같게 할 수 있는 X값이 있어? 뭔 짓을 해도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B가 0이면 좌변도 우변도 X에다 뭘 넣어도 둘 다 0밖에 안 되죠? 그럼 X에다가 내가 뭘 넣어야 돼?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넣을 수 있는 이 X값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불능. 해가 없다. 불능. 우리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러잖아. 그쵸? 불가능하다. 해가 될 수 있는 게 없다. 얘는.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 정해지지 않는다.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불능, 해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때 자주 나왔던 너희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문제를 풀면서 느꼈지만 절대값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절대값의 네,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 이거긴 한데 문제는 너희가 방정식을 풀 때 이걸 가지고 막 활용했던 적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위를 일일이 나눠서 구간을 나눈다. 그리고 구간을 나눈 상태에서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x값을 구한다. 그리고 x값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핵심은 요거를 나눈다. 요 나눈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나눈다. 야, 선생님이 절대값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시켜보고 많이 해보면 여기랑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너희도 하는 걸 봤을 때 여기랑 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첫 질문을 나올 때 요게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았고요. 요게 안 돼서 나오는 경우. 뭐 그 다음은 사실 이 두에서 실수해가지고 보통 틀려서 들고 나온 경우가 좀 있었고요. 실수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집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집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뭐냐면은 또는과 그리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모든 경우를 나누는 거를 또는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됐죠? 그래서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집합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전부 다 쓰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경우를 나눴을 땐 각각의 경우들을 다 갖다 써줘야 돼. 다 합쳐야 되니까. 그게 집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근데 구간을 나눴을 때는 구간의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값만 찾는 거야. 맞죠? 왜? 이거일 때 이거이다. 이거이다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공통으로 만족을 해야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나중에는 집합을 선행을 한 애들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너희가 수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집합은 먼저 하는 게 가능하면 좋다. 가능하면 좋다. 이런 부분, 사실 선행이라는 부분에서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수학은 현행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교육과정 기준. 지금의 교육과정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내가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된대. 왜? 그냥 이렇게 돼. 이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이라고 해서 그러면 왜 다 써요? 다 합쳐서 써요. 그리고면 왜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국어로 가야지. 또는과 그리고의 의미로 가야지. 그쵸? 근데 수학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근데 집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더라. 됐죠? 그래서 절대값을 나누는 방법만 너희가 잘 아시면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절대값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체크가 돼야 되죠. 다음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됐죠? 됐죠? 그래서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야. 맞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x는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2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해가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자 a가 2일 때는 그냥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어보세요. 2라고 했으니까 2 넣어보면 되죠. 그럼 0은 4
맞아? 말도 안 되죠? 네. 여기서 해가 없다, 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불능이라고 할게요. 불능.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가, A가 마이너스 1 때는. A가 마이너스 2다. 넣어봐. 0. 은 0이죠? 맞아? 뭐 항상 맞겠네요. 맞죠? 그래서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2번 마찬가지. 일단은 2항부터 해라. 2항부터 해라. x는 x끼리 모으고 상수는 상수끼리 모아라. ax제곱 a제곱 마이너스 1에 x는 4 a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겠죠?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그쵸? 그래서 나눠주면 x는 a 플러스 1분의 4 바로 이렇게 되죠? 그쵸?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사라지고 a 플러스 1만 근데 a가 1이면 또 1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0은 0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맞겠네. 부정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은 마이너스 8 말 안 되죠? 말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불능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너네가 이렇게 따로따로 봐주셔야 합니다. 0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절대값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절대값을 푸는 방법. 그러면은 절대값을 푸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다? 구간을 나눈다. 맞죠? 맞죠? 자, 구간 나누는 방법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쉽게 얘기해줬어요. 자, 일단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됐어요? 됐어요?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구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잘 봐. 자,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할게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을 때 0이 되는 x값 두 개가 뭐야? 알파랑 베타야.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두 번씩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이 알파 베타 사이 옆에다가는 x를 써줄 건데 그러면 x는 어디다 쓰냐? 알파의 왼쪽 알파와 베타 사이 베타의 오른쪽 무슨 말이냐면 알파 사이에는 쓰지 않습니다. 같은 수 사이에는 쓰지 않아요. x를. 됐어요? 베타 사이에는 쓰지 않아요. 여기에 나중에 뭐 진짜 미친 척하고 가끔 이렇게 3개짜리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으면 감마도 두 번 쓰는 거야. 이렇게 감마 그래서 여기다가 x 또 이렇게 쓰는 거야. 3번 쓰시면 돼요. 4개면 4번 쓰면 되고요. 5개는 5번 쓰면 되고요. 물론 4개 5개는 나오진 않지만 본 적이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x와 숫자 사이 사이사이 공간 있죠? 공간을 여유 두시는 게 좋아요. 부등호를 다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써줍니다. x와 숫자 사이 이렇게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등호가 필요해요. 등호는 왼쪽에 부등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하죠?
그럼 왼쪽부터 번호를 매긴다고 생각해. 1번 부등호, 2번 부등호, 3번 부등호,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짝수 번째 애들한테 등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짝수 번째 친구들한테 등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구간 분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1번은 절대값이 1개인데요? 그러면 0되는 X값 몇 개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만 두 번 쓰는 거야. 1만. 1만. 1밖에 없잖아. 작은 수부터 두 번 써야 되는데 쓸 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1만 두 번 쓰시면 되죠. 그리고 숫자 옆에 1, 2 사이 빼고 숫자 옆에 X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부등호 두 번째 거에 등호. 분리 끝. 됐죠?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겠죠? 물론 이거 개념 원리 설명할 때도 같이 했었어요. 이거 선생님이 나름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이거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요. 이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대로 나오고요. 그쵸? 양수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딸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됐죠? 그러고 나서 풀면 되죠. 마이너스 3x 3 x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x 5 x는 마이너스 5 그쵸? 그러면 확인. 자,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맞아 틀려? 맞죠?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 맞네. 1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5 맞아 틀려? 말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해야.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2번. 2번도 똑같아. 마이너스 2랑 3이죠? 0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 3, 숫자 옆에 x, 부등호, 등호. 이렇게 바로 가도 되죠.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또 써. 이거보다 작을 때 넣으면 마이너스 다 둘 다 음수잖아요. 그쵸? 둘 다 음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이런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쟤는 양수죠. 첫 번째 건 양수죠. 그대로 나오네. 그 다음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은 거니까 쟤는 음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그 다음 얘는 둘 다 양수겠죠? 그쵸? 둘 다 양수. 그럼 둘 다 그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7.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각각. 자, 각각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릴 거면. 안 헷갈리려면. 알았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딱 가운데 딱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요게 다 이게 또는이야. 또는 다 이게 또는이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9에다가 3 빼니까 6, x는 마이너스 3. 그다음 얘 딱 삭제되고서 5는 7. 5는 7이 말이 안 되는데. 아, 맞구나. 5는 7. 맞아요? 말 돼? 이런 게 있어? 없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 없다. 자, 이 경우는 EX는 5에다가 3 더하니까 8, X는 4.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얘 맞아 틀려? 맞죠? 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요 방정식은 해가 2개나 되네요.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번외로 실제로 얘를 함수를 그리잖아요. 얘 함수 그리면 여기까지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7이랑 같은 거 찾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7이랑 같은 x가 이거 2개 나와요. 실제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요거의 기울기, 요거 보면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가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 기울어진 정도와 요 기울어진 정도가 같거든.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만큼 간 거랑 요만큼 간 거랑 기준이 같아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왔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한 칸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실제로 4 나왔죠. 함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물론 절대값 함수를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그려봤지만 실제로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도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함수를 그리는 것까지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에 대한 거는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 절대값 너무 많이 잘 사용해 먹는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안 써먹다가 고등학교 와서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절대값을 집어넣고 문제를 내는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절대값 정말 자주 써먹을 거니까 꼭 이거 부등식에도 나와죠. 절대값 부등식에도 나왔던 거 기억하죠? 진짜 이거 선생님이 나름 쉽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공통수학 1 수업을 하면서 제일 쓸데없는 단원이 요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너희가 가장 최근까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맞지? 당장 1년도 안 된 기간 내에 했던 내용이잖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됐죠? 심지어 시험 본 지도 1년도 안 된 거야. 너는 이거 2차 방정식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아니야? 1학기 기말고사? 이러면 기억 잘 안 나나? 언제 시험 본지 잘 몰라? 보통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그거죠? 고생공식 인수분해랑 이런데. 맞죠? 그리고 2학기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2학기랜다, 뭐래. 기말고사 시험 범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맞죠? 2학기 넘어가면. 근데 사실 2차 방정식을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2차 방정식을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고등학교 성적은 깔끔하게 내려놓는 것도 2차 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우리 공통수학 1을 할 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2차 방정식 다 알잖아. 그쵸? 심지어 뭐 내가 말해도 근해 공식도 다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또 더 잘하는 애들은 짝수 공식도 다 알고 있어요. 짝수 공식도 알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선행한 애들은 판별식이 나오지도 않는데 판별식이라는 말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선행할 때도 판별식이라는 말을 필요하면 쓰거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하실 때. 왜?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 맨날 그냥 비제곱 마이너스 40, 비제곱 마이너스 40, 비제곱 마이너스 40.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요. 귀찮으니까 야 어차피 이거 고등학교 오면 너네 판별식으로 이름 붙일 거야. 판별식으로 해.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애들 예전에 수업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 야 어차피 너네 고등학교 가면 이거 이름 붙여. 판별식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어.
근데 지금은 그 이름 안 부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도 판별식 이름 미리 얘기해주거든. 다 알아요? 다. 대부분 고등학교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푸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이거 방정식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사실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세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야? 첫 번째는 일단은 누구나 다 아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또 누구나 다 아는 근해 공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너희가 잘 기억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씨. 제곱근.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이거잖아, 이거. x-a의 제곱은 b다. 그럼 x-a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그래가지고 x는 뭐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라는 거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얘를 왜 우리가 잊게 됐죠? 잊는 게 정상이긴 해요. 왜 잊었어? 이거를 이용해서 나온 게 근해 공식이거든. 그쵸? 이게 근데 너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곱근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식을 잊었다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근해 공식을 그냥 다 외우게 시키거든. 그래서 하다못해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근해 공식 노래도 나오더만. 노래도 나오던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노래 틀어주고 외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았나? 선생님이 저기 홈메실 있을 때 최하위반 중학교 3학년 맡았는데 보통 중상위반 애들은 노래를 안 외우거든요. 그냥 자꾸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x지. 이게 그냥 계속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하위반 애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노래를 불러야 돼. 풀 때마다 뭔 놈의 노래를 맨날 부르고 있어. 그거 어디서 알았니? 그래. 선생님 유튜브로 보여줬대. 아, 사실 그렇게까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항상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 하면 굳이 노래는 불러주지 않아. 아니, 들려주지도 않아. 그거를 들어야지만 할 정도면 시험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걸 흥얼거리고 있어.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게 그거잖아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쵸? 중학교 때는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결국 이 근해 공식이다. 근해 공식이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짝수 공식은 늘 말하지만 내가 능력이 되면 외워둬라. 좋다. 왜? 식이 좀 더 깔끔하니까. 그쵸? 짝수 공식은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외워두고 쓰는 게 웬만하면 좋다.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짝수 공식을 안 쓰고 일반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그걸로 루트 밖으로 빼내고 약분까지만 잘할 줄 알면 된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짝수 공식은 너희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협박같이 들릴 수 있는데 미안해, 난 수업 시간에 쓸 거야.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짝수 공식을 쓸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안에 이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핵심이 되죠.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친구가 판별식이 되고 우리는 얘가 양수이면은 실근, 음수이면은 허수인 근. 그쵸?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제로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었죠. 애초에 그때는 허수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허근까지 다룹니다. 실근, 허근, 허수인근, 허근. 됐죠? 됐죠? 그래서 그때 두 개를 구했는 그래서 2차, 자, 모든 방정식은 다항식 방정식은 차수만큼
근이 나옵니다. 3차면 3개고요. 4차면 4개고요. 5차 방정식이면 5개고요. 됐죠? 됐죠? 근데 그러면 왜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인 게 있고 3차 방정식 근이 하나인 게 있냐? 그때는 실근이기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됐어요? 그냥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물어보면은 뭐 몇 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3차는 3개, 4차는 4개, 5차는 5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실근인 건 몇 개냐라고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대수에서 배울 겁니다. 지수로 구해서. 됐어요? 그럼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도 항상 근은 2개입니다. 2개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1개로 쓰는 경우 있죠. 그게 언제야? 구했는데 2개가 나오긴 했는데 그 2개가 생긴 게 똑같을 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근이 2개일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럴 때는 실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허근이 2개일 때는.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다 하면은 결국은 한 번씩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1번은 너희한테 바뀔게요. 1번 정도는 에이 이거 풀어달라 그러면 나랑 싸우자는 거지. 1번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나랑 싸우자는 거죠. 12로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본 적도 해본 적도 공통수학을 원을 처음 한다 그러면 본 적도 없는 애죠.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개수가 실수인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방정식들은 대부분 다 개수가 뭐냐?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들. 그래서 유리수일 때만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실수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 실수랑 유리수의 차이점은 뭐야? 무리수가 포함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들이 무리수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합니다. 그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야 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그쵸? 네.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얘가 1이죠. x제곱. 여기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제곱이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2 더하기 1, 3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유리화를 해주고 여기서 특징은 가운데는 전개를 해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웬만하면은 전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기본은 뭐야?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인수분해 할 때 여기 b는 두 수의 곱이고요. 여기는 두 수의 합이기 때문에 곱을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두 수 알파와 베타의 곱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됐어요? 두 수의 곱으로 놔두시는 게 더 좋아요. 합은 정리를 해주셔야 뭐 더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합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여기다가 사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됐잖아요. 여기다가 맞지? 그러지 않고 전개를 굳이 해준 이유는 더했는데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보려면 결국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봐야 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곱은 이렇게 놔두고 합은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이 자 2 루트 2 플러스 1 더하면은 얘 돼 안 돼?
되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부호를 체크해서 둘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네요. 주의할 점, 요거 마이너스 붙여줄 때 꼭 가로, 가로.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그리고 나면 너네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 더 안 하죠? 보통 해 바로 쓰지 않아? 아닌가? 보통 얘들 귀찮아가지고 x는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바로 쓰던데. 그치?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콤마 쓰지 마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맞죠? 이 콤마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콤마가 여기서는 원래 해라고 하면 2 또는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콤마가 어떤 의미냐? 선생님, 콤마 또는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이 콤마가 또는과 그리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읽어보면 알아요. 콤마는 문장에 따라서 수학에서는 어떨 때는 또는이고요. 어떨 때는 그리고입니다. 근데 얘는 딱히 문장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콤마를 썼을 때 얘가 또는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또는일지 아닐지 모르잖아. 너 이거 그리고일 수도 있잖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야, 2차 방정식 해를 구했는데 누가 바보가 이걸 그리고로 해석하냐. 그치? 그래서 솔직히 나는 딱히 콤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난 써도 된다 마인드이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채점할 때 서술형 같은 거 채점할 때 채점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뭐 내가 된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 선생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습관 들여서 또는으로 쓰세요. 뭐 영어로 쓰는 건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굳이 한글까지 써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로 쓰는 연습이라도 해서 좀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뭐 채점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 되려면은 근해공식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근해공식 썼을 때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지금은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중근호도 원래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시대에 나가면 이중근호 되게 잘 나왔거든. 이중근호 문제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지. 루트 2루트 2 플러스 3 이런 거.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루트 2 플러스 1이다. 왜 그런지 알아? 얘가 뭐랑 같았어 아까? 2루트 2 2 1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이게 양수잖아. 그럼 이거 루트 씌워져 있는 거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이중근호 이렇게 푸는 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 이 이중근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이 이중근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경시대에 나갔을 때. 아닌가? 중학교 때 나갔나? 아무튼 경시대회를 나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사실 선생님 교육과정에도 이중근호를 다루진 않았어요. 경시대에서나 이런 거 나왔지. 경시대에 문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중근호를 가르쳐줬지. 그 전까지 가르쳐줬던 거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가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 자, 다음. 이제는 2차 방정식 한근이 1일 때 근을 대놓고 알려줬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뭘 고민해. 대입해야죠. 그쵸? 한근이 뭐다? 라고 알려주면 일단 대입부터 해라. 대입하면 1-m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그러면 m 플러스 2는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다시 2차 방정식 써주시면 2x 마이너스 3. 그러면 3, 1 마이너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바로 쓰죠? 해 찾을 때는, 그죠? 부호 바꿔서 바로 쓰셔도 돼요. 굳이 요 과정을 꼭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서술형에는 써야겠지만 객관식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럼 다른 한글은 1이 아닌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3. 그쵸? 자, 여기도 대놓고 2차 방정식.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해봐. 2차 방정식. 한근이 1일 때 1 대입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4는 0. 됐어요? 그랬을 때 k 제곱이죠. 그럼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또 이 k가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방정식 또 푸네. k 플러스 3 아니 3, 1, 3, 2 여기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 또는 2다. 맞죠? 자,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요 친구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자, 서술형 같은데 요 친구가 빠지면 점수가 또 까지겠죠? 됐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얘부터 먼저 신경을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 스타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한 이유는 너희가 평소에 문제 푸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너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이 이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너희가 그동안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거든. 이렇게 이거 하면서 풀어왔거든. 그동안 중학교 때는 맨날 2차 방정식만 나왔으니까 이걸 굳이 신경 안 써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 읽는 버릇이 잘못 들어진 거야. 여기를 안 읽어요. 이걸 안 읽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질문했던 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이게 너희 모르게 버릇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도 사실 원래 여기부터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안 읽어도 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못 느낀 거야. 고등학교는 여기부터가 문제가 시작이야. 알았지? 조심하세요. 꼭.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죠. 됐어? 됐어? 뭐 그 다음엔 K에다 마이너스 3 넣고 해 찾는 거는 뭐 인수분해 하면 되죠. 애초에 해를 1로 줬으면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해가 이런 유리수 또는 유리수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무리수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절대값 문제가 또 나오네요. 절대값은 2차 방정식이라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분리하는 거는 늘 똑같이 하시면 된다. 그냥 똑같이 해라. 1번 0이죠. 0 0 x x 부등호 등호. 그쵸? 그리고서 똑같이 해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됐죠? 그래서 이거 x2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여기서는 2, 1, 마이너스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그래서 너네 그거 기억나? 여기는 다 공통수학 2 우리가 특강을 했으니까 절대값 함수 그리는 방법 기억나?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이런 거 본 적은 없죠. 근데 이런 거 본 적은 있죠. 이거는 해줬죠 선생님이.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라.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y축 대칭해서 반대쪽에 똑같이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 이게 그거다. 선생님 x에다가 절대값이 있어야 되면 얘도 절대값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그래야 s 대신 절대값 x가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 알잖아.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같다? x제곱이랑 같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얘가 x제곱만 써진 이유야. 절대값을 이렇게 되잖아. 생략해 준 거야. 그냥 알아서 지가. 그럼 너희는 다시 만들어 놓고 보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2. 해가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프로 봐도 알 수는 있다. 역시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함수와 그래프는 연관을, 아니, 함수랜다. 함수와 그래프랜다. 방정식과 함수는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됐죠? 항상 말하잖아, 선생님이. 방정식도 결국 함수 문제고요. 부등식도 함수 문제라고. 그쵸?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알았지? 2번은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x, x, 부등호, 부등호,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음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플러스 2는 2니까. 그쵸?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그쵸? 그럼 이때 x는 이거는 뭐 인수분해 안 하고도 다시 잘 알더라고요. x를 묶어서. 그쵸? 이때는 4,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또는 1. 그쵸? 그러면은 3분의 2보다 큰 거는 1. 3분의 2보다 작은 거는 0.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절대값에 관련된 거는 2차나 1차나 하는 법은 똑같다. 자, 다음 봅시다. 이제 가우스라는 거를 이제 좀 다뤄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 그 개념 원리 할 때는 가우스를 그게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가우스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자체는 교육 과정에 빠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집 같은 데는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우스 같은 경우는 꼭 그 뒤에 단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기호 많이 봤죠? 문제 풀면서. 그래서 이걸 가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1.2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누구야? 1이죠, 1. 1. 그래서 1입니다, 1.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 기호에 있는 요 값은 항상 뭐냐?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1.2, 1.8, 1.8, 1.99, 1.01, 다 1이죠? 그쵸? 무슨 말이냐? x가 1부터 2 전까지는 가우스 x 이러면 반드시 1이 나온다는 뜻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수 n에 대하여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서 가장 큰 정수 중에 하나는 n이라는 거야. 작은 수 중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우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핵심입니다. 요거. 됐죠?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 여기 정수가 더해졌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봐봐. 봐봐. 가우스 1 플러스 1.2는 1이랑 같아요. 맞죠? 근데 가우스 0.2는 0이랑 같죠? 0.2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가우스 1.2는 가우스 1 플러스 0.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랬을 때, 요 1이 밖으로 그냥 이렇게 기어 나와도, 그대로 1이 되죠. 맞아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 x가 그냥 x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x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x는 정수입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튀어나오는 건 무조건 정수밖에 없어요. 크지 않은 이잖아. 봐봐.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쉽게 말하면 작거나 같은, 맞죠? 맞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값은 항상 정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써놓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우스 x가 되는 경우는 x가 정수일 때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무조건 이 가우스 x라는 값은 정수만 된다. 정수만 된다. 됐죠? 됐죠? 그때 x가 어떤 값, 1이라는 값을, x가 1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는 가우스 x가 1이면 x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 잘 봐. 자,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풀듯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2, 1, 1, 1,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2 가우스 x 플러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지? 그럼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근데 요거는 항상 결과가 뭐라고? 정수라고. 그쵸? 그럼 얘는 정수야? 아니죠. 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수가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우스 x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x를 풀어보자라는 거는 x를 구하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가우스 x가 1인 걸 구하는 게 의미는 푼 건 아니잖아. 그럼 이때 x는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겠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x 구했잖아. 대신 x가 어떤 값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범위로 나오는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가우스 x는 꼭 문제들에서 우리가 종종 써먹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2차 방정식 활용. 자, 오른쪽으로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60m, 40m인 직사각형 모양에서 도로 만든다. 이거 우리 늘 하던 거 어떻게 해? 요거를 옆으로 쭉 빼놓고 요것도 맨 아래로 쭉 빼놓고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넓이랑 같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x, 여기는 40-x, 여기는 60-x. 그럼 넓이는 40-x, 60-x는 전체 넓이 1500m.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900인가요? 그쵸? 그래서 x는 90도는 10. 됐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90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애초에 10이어야지 90을 넘어가면 가로보다 길어지죠? 세로보다도 길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x의 범위가 활용 같은 경우는 x는 40보다 작고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요 전제 조건이 따라 들어옵니다. 됐어요? 됐어요? 요 전제 조건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이라고 해서 나오죠. 근을 판단하는 식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우리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을 할 수 있더라. 2차 방정식에서. 그쵸?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근의 판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알파벳 D를 나타낸다. 그래서 판별식 D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4분의 D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D. 일반 판별식 같은 경우는 그냥 D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들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던 걸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근을 판단할 건데 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그 서로 다른 두 식이 누구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요 두 근이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d가 0이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 중근을 갖더라. 그쵸?
중근 누구겠어요? 얘가 0이니까 아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만 딱 중복돼서 같네요. 맞죠? 한 별씩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별씩이 0보다 작으면 마찬가지로 두 허근을 갖더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가 음수니까 허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어지는 게 뭐였어? 켈레근이죠. 켈레근. 그쵸? 이걸로 이어지는 게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는 거고요. 맞죠? 맞죠? 한근이 p 플러스 qi면은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i더라.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게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별씩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또 0인지에 따라서 어떤 근을 갖는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근을 갖는 조건은 뭐다? 실근을 갖는다. 말 그대로 중근도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죠.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실근이냐는 다르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크다. 그냥 실근이면은 크거나 같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됐죠? 판별식을 보는 방법. 그럼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자, 뭐뭐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먼저. 맞아? 그리고 뭐뭐에 관계없으니까 이건 뭐야? 항등식이죠, 항등식.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쓴다. 맞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무엇이어야 돼?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각각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한다. 여기 뭐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데 개수비교법보다는 그냥 얘도 0, 얘도 0 이거 쓰는 거죠. 걔가 개수비교법이긴 해. 근데 너희가 이걸 보고 개수비교법을 쓰시오 이러면은 뭔 소리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개수비교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한다. 맞죠? 자,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건 언제야? 2차 방정식에서 중근 가질 때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다만 2차 식에서는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에 따라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중근을 갖는 거는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짝수공식 쓸게요.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죠. 됐죠?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얘는 짝수 공식을 못 쓰네요. d는 9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의 2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 0보다 허근이니까 작아야 한다. 맞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이항하고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동가 바뀌고 그쵸?
그쵸? 그 다음 중근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k 판별식 0이 돼야 한다. 맞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이니까 k는 0 또는 12. 그쵸? 그럼 0일 때 x제곱은 0, k가 0일 때 그러면 x는 0,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해는 k가 1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 x는 6 하나죠? 그쵸? 둘 다 중근이 나오게끔 찾아진다. 됐죠? x 0인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k에 대한 다른 조건 없으니까 0이 돼도 상관도 없고요. 그쵸?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여기서도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m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 얘부터 시작.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라. 판별식 짝수공식 4분의 d는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3 정리하면 m제곱 사라질 것 같고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2m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m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요게 짝수공식이네. 판별식 됐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m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데 아마 답에는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답에는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m은 이거고 m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는 거를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그쵸? 그쵸? 같은 말이야. 다만 보기에는 보통 이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알았지? 자, 중근은 m 플러스 6은 몇이다? 0이다. 그럼 m은 몇이다? 마이너스 6이어야 하네요. 끝. 허근은 m 플러스 6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2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냥 이런 식으로. 됐나요? 다음 2차 방정식에서 k에 관계없이 중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써야. 그쵸? 판별식 4분의 d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식 정리해볼까요? k제곱 k제곱 사라질 것 같고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k에 관한 내림차순 이미 돼 있죠? 내가 할 필요 없는 상태죠? 그러면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도 0 b도 1 이렇게 되네. 됐죠? 이런 식으로만 찾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이 0이다. k 4분의 d k-1의 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6k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얘가 0이다. 맞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니까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k는 3 또는 1.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개수가 허수인 근을 판별하래요. 자, 애초에 개수가 허수인 근은 판별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판별식을 쓴다 그래서 허수가 나올지 실수가 나올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판별식을 썼을 때 허수가 나올지 실수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부호로 근을 판단하는 건 할 수가 없다. 단 중근은 알 수 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부등호를 쓸 수는 없다. 허수는 부등호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0이 되는 건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맞지? a 플러스 bi가 0이야. 그러면 a도 0, b도 0 이거는 찾을 수 있죠. 근데 a 플러스 bi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개수가 허수일 경우는 중근은 판별할 수 있지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는 없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중근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서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니까 복수가 서로 같은 조건. a도 0, b도 0. 그쵸? 그걸 이용하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말이. 잠깐만. 문제수를 좀 볼까요? 문제수가 살짝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이걸 안 하면은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오늘 이 친구 상당히 빨갛네. 미세먼지도 계속 안 좋은데 공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목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과 계수 관계는 뭐냐? 말 그대로 두 근을 더하거나 곱했을 때 계수로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외우셨을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뭐야? x의 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맞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x의 개수분의 상수항. 맞아요? 그러면은 이유 정도는 알아야겠죠? 이유는 어떻게 되냐?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를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요.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쓰면. 그렇죠? 그럼 둘이 더 해봐. 그럼 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둘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더하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이 약분해서 이렇게 된다. 맞아요? 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둘이 곱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4a 제곱 분의 요거 비제곱에서 이거 합차니까 이거 제곱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죠, 분자. 그쵸? 그러면은 4ac만 남고 4약분 a 하나 약분 남는 거 a분의 c. 맞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거를 외우시는 분들은 잘 없고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됐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두근의 차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고생공식 알면 다 합니다. 그쵸? 두근의 차는 고생공식 알면 다 합니다. 그래서 딱히 고생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얘를 외울 필요가 없겠죠. 물론 고생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자, 다음. 그러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써줬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하, 두근의 하, x 플러스 두근의 곱, 전체에 곱하기 최고차항의 최고차항 개수. 앞에 최고차항 개수 반드시 곱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는영 빠지면 안 되고요. 이러면 또 너네가 부작용이 뭔지 알아? 는영 빼지만 하는데 2차식을 구하시오 했는데 거기도 는영 씁니다. 이제 하지 마라. 2차식은 는영은 아니죠. 2차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는영. 2차식은 이거 없어야 됩니다. 됐죠? 제발 부탁 좀 할게. 이것이 애들 맨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항상 말하지만 이제 서술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있네. 얘는 있네. 이게 좋네. 요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 됐죠? 어차피 최고차항이 1만 주지는 않을 거야. 쉬운 문제들이 1 주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1이 아닌 것도 줄 거니까.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2차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어떤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근데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니? 인수분해 돼? 안 되죠. 기본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만약에 이 x값의 해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그 해 알파 베타를 x-알파 x-베타 는 0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줄 알면은 요 식은 요거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반대로 요것도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이네. 맞죠? 그럼 그 알파 베타를 난 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이 알파 베타 어떻게 구했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근해 공식 쓴다. 맞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주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4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알파가 이거 베타가 이거 그래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근이라고 생각하고 알파 베타를 구한다. 됐죠? 됐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켤레근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잘 칠해져 있어요. 잘 봐. 실근이죠. 무리수의 실근. 그때 개수는 유리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허근일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유리수일 때만 얘가 가능하다.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자 A, B, C가 실수인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 얘를 대입해서 구합니다. 반드시 대입해서 구해야 돼요. 됐어요? 이거 아마 뒤에 변형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 껴있을 거야. 반드시 대입을 하고 구하셔야 해요. 무조건. 됐죠? 됐죠?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켤레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켤레근. 됐죠? 그래서 꼭 씻을 때는 대입해서 하면 되고요. 참고로 개수가 얘는 허근일 얘도 그러면은 언제 대입해서 하냐? A, B, C가 복소수일 때 P 플러스 QI면은 한 근이 P 플러스 QI면은 다른 한 근은 이걸 또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복소수일 때. 이해됐어요? 무슨 차이점이 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리수보다 한 단계 위일 때는 대입해서 하고요. 실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수는 복소수죠? 복소수일 때 대입해서 한다. 그걸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문제가 요거였을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요거 아까 x가 2 또는 루트 2 플러스 1이었나? 이렇게 나왔죠? 두 근. 맞죠?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야? 아니죠? 아니죠?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딱 실수잖아, 그냥. 그쵸? 실수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머지 한 근을 찾는 거야. 반드시.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실수가 아니어도 해는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유리수가 아니어도.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허근은 반드시 켤레복소수입니다. 그쵸?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한 근이 Z가 허근이면은 한 근이 허근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그거의 켤레복소수가 허근이 된다. 맞죠? 그래서 보통 알파 베타라고 많이 안 하고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바 이렇게 많이 씁니다. 허근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허근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쓸 거야. 됐죠? 됐죠?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요. 자, ABC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개수가 순서가 바뀌었죠.
CBA로. 맞아요? 이때 두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입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다. 이유는 여기 양변에다 x로 나눠. 그러면은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누면 a 플러스 bx분의 1 플러스 c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알파랑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다 알파를 넣어도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c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0이 되냐면 잘 봐. c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 알파 제곱이면 0이 된다는 건 알죠? 그럼 양변에 알파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은 c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얘를 만들어야 돼. 맞죠? 그러면 뭘 넣어야 얘가 돼? 알파분의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베타분의 1도 넣으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역수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선생님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세요. 얘는 알았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신기하네 정도로만 생각해도 딱히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다음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4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4. 알파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 그러면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맞죠? 두 번째 알파 베타분의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는 거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그리고 고생없이 또 쓰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64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꾼 거야 바로 그죠? 몇이냐? 1은 암산이 안 된다 6, 4, 24 88, 44? 그쵸? 다음 얘는 뭐랑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다. 그래서 4, 16 플러스 2배 하면 8, 24 그러면 이제 3 마지막 얘가 중요하죠. 얘. 잘 봐. 잘 봐. 이거를 전개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얘는 이거 이외의 내용을 더 사용할 거야. 어떻게 사용하냐? 잘 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 알아요. 맞아? 저거의 근이 알파니까. 맞죠? 그럼 알파 제곱은 뭐랑 같다? 4알파 플러스 2랑 같다. 다르다? 같다. 맞죠?
이렇게 해서 차수를 줄여야 합니다. 알파 제곱에다가 얘를 넣어. 그러면 4알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고요. 베타도 똑같겠죠? 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도 0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베타 제곱은 4베타 플러스 2 맞죠? 맞죠? 똑같아. 4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차수가 줄어서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전개가 더 쉬워졌죠.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됐어요? 그래서 차수가 2차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그 차수들을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라. 됐어요? 그럼 혹시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바꾸나요?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이 4 알파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4 알파 플러스 2에 아이고 2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야. 맞죠? 그러면은 4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야. 다시 알파 제곱에다 또 뭐 넣어? 4알파 제곱 4알파 플러스 2를 다시 넣어. 한 번 더. 2알파 그냥 놔두고 그러면 4, 4, 16 18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됐죠? 물론 3차 이상은 4차 이상부터는 안 나와요. 거의 4차부터는 거의 4절이라. 왜냐면 4차는 3차로 바꾸고 3차를 2차로 바꾸고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잖아.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고 3차는 3차에서 2차로 바꾸고 2차에서 1차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차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4차부터는 사실 진짜 4절이라 너무 많아서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4차부터는 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4차가 나왔다. 굳이 차수 안 내려도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4차 나왔을 때는 차수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뭐 알파 제곱을 묶는다던가 뭐 이런 거죠. 알파 제곱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이런 거 바꾸라는 거야. 그럼 이거 알파 제곱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이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를 알파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4차를 3차로 바꾸고 이러는 경우는 잘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진짜 그거는 솔직히 문제 나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3차까지는 종종 나오더라. 3차까지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다. 3차도 솔직히 말해서 3차도 너희한테 내기 미안한지 항상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알파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이거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아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이항하면은 얘가 2죠? 그쵸? 그래서 3차도 너희한테 2차 바꾸고 1차 바꾸고 하는 거 미안한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알파 제곱으로 묶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묶는 게 더 낫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수를 계속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차수가 2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1차까지 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했어. 그대로 전개하지 마라. 전개하지 마라. 전개하기만 해. 풀이 봤는데 전개하기만 해봐. 내가 5차씩 넣어가지고 전개시킬 거야. 알아서 해. 전개하는 사람. 자,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 2차 방정식의 비정식을 구해보자.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두근의 합 1분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1분의 b다. 아, 이렇게 되네. 근과 계수 관계를 알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럼 끝났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걸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b는 마이너스 6. 거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두근이 알파 베타고, 자, 그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 요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두근의 합이니까 3.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두근의 곱은 B가 아니라 또 3. 맞죠?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A 플러스 2가 3이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A는 뭐? 1이겠네요. 됐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1 얘가 3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요거 1이고 얘가 A니까 1이고 다음에 2니까 얘도 1이어야 하네. 이게 뭐였어? B였죠? 됐어?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관계를 계속 활용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사실 근과 계수와 관계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곱셈 공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 때는 야 곱셈 공식 때 두근의 합이 뭐고 두근의 곱이 뭐다 알려주고서 너네한테 제곱해서 더하고 두 값의 합과 곱을 알려준 다음에 막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너네가 야 둘이 더한 거 뭐야 A야 둘이 곱한 거 뭐야 4야 이거를 너네가 찾으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풀면 돼? 곱셈 공식 풀면 돼. 그쵸? 이 곱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8 얘가 뭐다? 17이다. 그럼 a제곱은 뭐? 25네요. 그래서 a는 5 마이너스 5 양수값이니까 5만. 그쵸? 너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3k 알파 베타는 2k제곱 마이너스 k. 그쵸?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가 12니까 집어넣어라. 9k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플러스 4k는 12. 그쵸? 그럼 이항 k 제곱 4k 마이너스 12는 0 6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도는 2. 그죠? 근데 뭐? 양수 k? 아이고. 2만. 맞죠? 뭐 곱셈 공식만 반복해서 잘 할 줄 알면은 여기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 어려움은 없다. 진짜 곱셈 공식이 진짜 잘 돼 있어야 돼요. 곱셈 공식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자, 두근이 2대 3이다.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죠? 그쵸? 그러면 두근의 합 5알파는 10. 두근의 합 1분의 마이너스 10에 부호바꾸니까 10. 그쵸? 두근의 곱 6알파 제곱 k-2죠? 그럼 여기서 찾았네. 알파는 뭐? 2네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4는 k-2. 그래서 k 값이 뭐? 26.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두근의 차가 4가 되도록은 어떻게 된다?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던 알파 마이너스 4던 둘 중에 하나로 두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되세요? 4만큼 크던 작던 두근의 차는 결국 차라는 건 결국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목적입니다. 알았죠? 수학에서의 차의 기본은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양수를 보는 거야, 양수.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2알파 플러스 4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다. 두근의 곱,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는 두근의 곱 1분의 마이너스 3, 아니 3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항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인수분해가. 이 정도는 되지? 속으로 지 맘대로 하고 있네 이러지 않지? 이 정도는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은 몇이냐? 내가 왜 이게 안 되냐? 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k는 0. 3일 때는 6, 10, 4, 10.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그쵸? 뭐 따로 안 된다는 거는 없으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각자 이거 잘못 보고 푼 문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만 드는 생각. 쟨 뭘 하는데 저걸 잘못 볼까.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너희도 잘못 보고 풀죠. 그쵸? 너희도 잘못 보고 풉니다. 잘못 풀기 때문에. 자, 그러면 B를 잘못 본 철수는 B가 아닌 A와 C는 정상으로 본 거죠. 그럼 우리는 A와 C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A와 C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곱이죠, 곱. 그래서 야 두근의 곱은 얘가 마이너스 12로 정상적으로 본 거야 라는 뜻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C를 잘못 봤으니까 C를 뺀 나머지 C를 뺀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A와 B로 할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이죠? 맞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0이가 제대로 봤기 때문에 둘이 더한 마이너스 4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A이고요. 맞죠? 그러면은 A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죠. 그래서 플러스 4X 플러스 두근의 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A는 0이 아니라고 대놓고 줬죠.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를 찾을 때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의 해와 같겠네. 그래서 6, 2,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2.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찾는 해는 마이너스 6 또는 2다. 됐나요? 다음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4. 알파 베타는 1. 이거 알죠?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두근. 얘를 두근으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자, 일단은 두근의 합이 필요해요. 이제 합이라고 표현할게요. 두근의 합이 필요해요. 두근 누군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더한 게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러면 더한 거 몇이야? 4랑 1 더하는 거니까 5네요. 그냥 알파 플러스 곱이 필요해요. 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곱한 게 필요해요. 4하고 1 곱하니까 4야, 4. 그쵸?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 계수 1은 곱할 거 없으니까 안 써도 되죠?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은 0. 2차 방정식이니까. 됐죠? 됐죠?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두근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의 합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다 넣어줘. 4 플러스 1분의 4는 8이다. 합은 8이네요. 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맞죠? 그러면 알파 베타밖에 없으니까 1, 1, 1. 그러면 4네요. 곱은 4야. 됐죠? 그러면 내가 찾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켤레근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네. 시간이 이거 하면은 애매하겠네요.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리고 개수는 유리수래요. 그러면은 켤레근의 조건을 충족하죠? 그쵸? 그러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두근을 찾았으니까 두근의 합 2고요. 곱은 둘이 곱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 어떻게 찾아? 1분의 마이너스 2a. 두근의 곱은 b.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됐나요?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조건에 충족한지. 다음, 한근이 1 플러스 i야. 그리고 실수래요, 개수가. 맞죠? 그러면 켤레근에 대한 근이 충족하죠? 네. 그럼 1 마이너스 i겠네? 그럼 또 합 2고요. 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죠? 맞아? 그럼 여기서 1분의 마이너스 a 합이고요. 1분의 b 곱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2.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제곱해서 더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렇죠? 하나 해도 되겠는데, 시간이? 이거 생각보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빨리빨리 풀리긴 하네요. 자,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항상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외운다고 해결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F에 X의 0이 되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X가. 맞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F 알파가 0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F 베타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한테 잘 봐. f에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이 존재한대요. 그럼 너 이거 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뭐일 때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 알파와 베타로 바뀌면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알파와 베타이면 0이 된다는 거 아는 거야, 나는. 이해됐어요? 그때 x값을 구하는 게 내 해잖아. 맞지? 그래서 x는 알파에서 b 이항에서 빼고요. a 나눠준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베타가 돼도 되잖아요. 똑같아. b 이항하고요. 베타에서 b 빼고 알파로 나눠준 게 두 근인 거야. a로. 미안. 이해됐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지? 설명 있다고 해서. 전혀 외우는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야, 너 안 되며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인 거 안다며. 그치? 그러면 나는 요 안에 있는 요 친구 EX-1이라는 애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쵸? 그래서 X는 알파에서 1을 더하고 2로 나눈 거, 베타에서 1을 더하고 2를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됐지? 됐지? 그럼 끝났어요. 두 군의 합. 2분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1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6. 3이네. 곱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거죠? 그치? 바로 전개한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분의 4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러면 2인가요? 4분의 8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2차 방정식이 여기까지